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게임 상담 진행의 순자입니다. 금요일은 주유소가 더욱더 재밌어지는 거 아시죠? 주유소 게임에서는 시청자분들께서 원하는 위원님을 직접 선택해서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네, 오늘도 든든한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시장 속 끝까지 살아남는 최종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지금부터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내년 수익을 위해서 서울경제TV가 2022년 시크릿 코드를 대공개하는 오프라인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위원님들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기회인데요. 12월 18일에는 일산으로 주유소 게임 세 분의 위원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갈 예정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라고 검색해서 입장하셔도 되고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0231-531-1611번이나 1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 손영희 위원님, 김성현 위원님 세 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려볼게요. 먼저 끝에 계시는 민경철 위원님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포부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 하루도 안 빠지고 상한가를 잡아내고 오늘 시간에 상한가를 또 잡아낸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우, 네. 또 오늘도 역시나 열정 넘치는 인사 말씀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손영희 위원님도 인사와 더불어서 시청자분들께 오늘 각오 한 말씀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영희 전문위원입니다. 저번 주에 선택받지 못했지만 이번 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김성현 위원님도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포부 전해주시죠. 네, 시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현 전문위원입니다. 일단 시장 흐름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상담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시장이 빠지게 되면은 전반적인 종목들이 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일단 저희가 드리는 코멘트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매매에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좀 다각도로 오늘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좀 더 금요일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전화벨이 울립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한국금융지주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3,000원에 20%요. 83,0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세요? 예, 앞으로 왜 될까?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샀는데 예. 앞으로 왜 될까 싶어가지고요. 궁금해서 오늘 그쵸. 또 많이 내리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도 조기 금리 인상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예. 저희 세 분의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봐주실지 팻말 예.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2대1로 갈렸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위원님께 상담 한번 받아볼까요? 김성현 선생님한테요. 네, 김성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거 83,000원에 매수하셨는데 그 매수 근거도 뚜렷하시고 좀 길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언제 매수하셨던 거예요? 한참 됐어요. 한 달 반 됐나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예. 종목 이거 같은 경우 일단 답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냥 무지성으로 예. 좋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최근 좀 많이 빠지긴 했죠. 이게 이제 그냥 시장 흐름 타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아까 금리 인상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 시장님께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이제
지금 이번에 한번 시행을 했죠, 한은에서. 근데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쪽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체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뭐 테이퍼링 이슈도 좀 단축된다, 좀 더 금리 인상 시기가 단축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금리 인상은 미국 기준에서는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월 달 이후. 예. 그래서 이제 좀 긴 관점에서 이런 금리 인상의 어떤 수혜주들 같은 경우는 뭐 보험주도 될 것이고 이런 은행주들도 될 것이고 뭐 증권주들도 다 뭐 포함이 될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합니다만은 근데 특히나 이제 이런 이 한국 금융지주 같은 실적이 탄탄한 회사들 기준으로 주가 방향성이 상방으로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이제 일단 뭐 지금 시작하고 있는 측면이에요. 시가총액이 이게 4조 5천억짜리이기 때문에 이게 단번에 뭔가 큰 상승이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미 추세는 올해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7월 달에 이미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대가 이제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올리고 그대로 이제 시장 조정 좀 받은 측면인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좀 길게 보시면 여기 있는 정고점 라인대 있죠? 이 12만 원 선. 예, 시간 보이세요? 예. 예, 여기 라인 때는 일단 무난하게 올라간다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즉슨 일단은 기업 실적을 좀 봐야 됩니다. 기업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예상 영업이익이 1조 5천억대예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8천억대 대비해서 2배 이상 점핑을 했죠. 회사 유보율도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실적 좋은 회사가 지금 한국 금융 지주라고 일단 보여지고 지금 83,000원이시면은 매수가 비중 20%선 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언제쯤 연말까지 갈까요? 연말까지 가져가셔야죠. 연말까지 가져가시고 내년까지도 보세요. 내년까지도 보시고 내년 몇 월 달까지요? 내년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 시점이 미국 금리 인상 시점이 6월 달이잖아요. 예상된 그 시점이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6월 달까지는 일단 보유를 하셔야 된다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기술적 측면 내년 6월 달까지요? 예. 내년 6월 달까지 보셔야 되고 예. 우리 시가총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가총이 크면은 점진적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시총이 1조 이상, 2조 이상 이렇게 되는 종목들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보유를 하셔야 매수가 대비해서 한 20%든 30%든 이렇게 수익이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은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추세는 이미 돌파를 한 지점이고 올라왔을 때 고가 라인에서 매도 물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이 전체가 하나의 박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박스권 상단까지는 저는 다시 올라간다 보고 있고 지금이 중요한 추세 구간이에요. 근데 뭐 수급상으로 최근에 이제 이 수급 이탈 측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제 관점에서는 지금이 단기 반등권이다. 아마 다음 주 중이나 다음 달 기준으로 8만 원 선 기준에서 저점 찍고 그냥 올라갈 거라 봅니다. 예. 네, 전혀 걱정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마음 푹 놓고 보지도 말고 마음 푹 놓고 보지도 말고 그냥 가져가세요, 이거. 내년 6월 3월 4월 6월 달까지 가져가면 될까요? 네, 길게 끌고 갈수록 좋은 겁니다. 길게 끌고 갈수록 좋은 종목이니까 걱정 마시고 눈 편안하게 그냥 감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진짜로 그 말 한마디에 네. 진짜로 이게 도움이 많이 돼요. 안심이 되고요. 네, 확신을 가지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말씀 참 진짜로 고맙습니다. 저한테는 참 많이 덕이 돼요 한마디가. 예, 시청자님 또 마음이 놓이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덩달아 기쁜데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두고 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 챙겨드렸고요. 이어서 또 민경철 위원님께서 손을 이렇게 번쩍번쩍 드시는 것 같은데 혹시 챙겨드릴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우리 한국금융지주 시가총액 아까 4조 5천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김 위원님께서 네. 영업이익이 말도 안 되지만 1조 5천억입니다. 네. 이 상태로만 3년 가면 예. 그냥 영업이익으로만 시가총액 뽑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 본 기업이 올해 이제 작년 주주분들에게 네. 3.8%라는 배당을 해줬습니다. 오. 작년 연말 기준 주주들에게 올해 3.8%의 배당을 해줬는데 앞으로도 우리 내년에 또 배당이 예상치가 또 3.8%입니다. 1년 동안 은행에 예금 들어봤자 3% 이자받기 어려운데 한국금융지주 주주분들에게는 매년 결산 3.8%의 배당을 해줍니다. 이 배당을 받기 위한 자금이 연말까지, 말일까지 매수세가 크게 유입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제가 좀 부가 설명 남겨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 종목은 연말까지 묵혀놔도 좋은데
저는 뭐 앞으로 2023년도까지 실적 계속 좋을 거라고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배당에 대한 부분까지 챙겨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GS건설 GS건설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7,000원 30%. 47,000원에 30% 담으셨습니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5, 6개월 돼요. 5, 6개월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 챙겨드릴지 팻말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볼게요.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2대1로 갈렸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위원님께 한번 전략 들어볼까요? 네. 고민 중이신가요? 이름. 김성현 씨한테. 김성현 위원님 연달아서 상담 도와주시죠.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이게 종목 47,000원이신데 언제 사셨어요, 이거? 지금 5월 달에 사셨어요?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5월 달 사시고 이제 좀 지금 빠지는 측면인데 예. 건설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저는 일단 좋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미국 쪽도 지금 인프라 투자로 지금 뭐 2천조 가량을 지금 풀어가지고 돈을 써서 뭐 건설업황 붐을 일으켰다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측면들이 이제 미국 쪽에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국내에도 좀 여파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 종목도 아까 한국금융지주처럼 추세 돌파 이후에 이제 박스권 행보 그리고 눌림을 이어가고 있는 구간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봤을 때 저는 과거의 어떤 그런 영광들을 되찾기 위한 그런 조짐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업종들은 추후에 저는 그러니까 시가총액 지금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들이 조금 계속 움직임 주고 있는데 향후에는 지수를 상승시키는데 건설주들이 대거 움직임을 좀 저는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게 이제 5년에서 한 10년 사이라고 일단 예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 모멘텀은 이 GS건설 같은 그런 회사들의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제가 아까 매수를 든 이유 자체는 조금 더 빠지는 구간대가 있어요. 이제 큰 틀에서 제가 이건 기술적 분석을 같이 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2013년도부터 해서 2021년도까지 이게 지금 박스비 장세가 지금 몇 년 동안이었냐면 거의 한 7년, 8년 동안 지속이 되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 기대 수익률도 높지도 않고 기간은 굉장히 길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실망감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일단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보다 더 높은 매수가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2018년도, 19년도에 분명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제가 기술적으로 대형주도 풀어드릴 건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박스비 장세에 있었던 이 구간에서 거래 없이 지금 여기 있는 이 고가 라인대를 뚫어놨는데 이게 2018년도, 19년도 구간이에요. 근데 과거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던 지점들을 보게 되면 2013년도에 이 지점에서 터졌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박스권 계속 이어가고 있는 측면이죠. 여기는 이 고가 라인, 2017년도, 18년도에 있었던 이 고가 라인대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 물량 테스트예요, 일종의. 과거에 있었던 이 박스권 구간을 뚫었을 때 얼마만큼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구간이 지금 현재 2018년, 19년도에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뚫는 지점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있는 매물대를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바닥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대형주의 어떤 그 기관 쪽이나 아니면 외국인 쪽에서의 어떤 매수 전략, 메이저의 기관 쪽이나 메이저 쪽에서의 어떤 매수 전략의 어떤 흐름으로 보입니다. 매집 전략이죠, 이게 일종의.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갔던 종목, 에이스테크가 이제 시가총액이 좀 낮긴 했지만 유사하게 움직임 줬거든요. 에이스테크를 보면은 에이스테크의 과거의 주가가 이제 이 지점입니다. 여기 지점에 보게 되면은 일전에 계속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렇게 뚫는 구간대가 나오죠. 여기 지금 돌파하는 이런 지점들이 나오는데 이 고가 라인에서 매도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거래량이 없이 여기서 물량 테스트하는 지점들이 나오는데 이 지점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뒷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GS건설이라는 이 종목 자체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3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이 정도 기간을 바라보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측면을 바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매수를 든 지점을 좀 가격선을 좀 체킹을 해보면 35,000원, 36,000원 바로 여기 지점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는 추가 매수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5만 원 선, 6만 원 선, 그리고 이 박스권을 넘어서 추후에는 대시세 8만 원 선, 9만 원 선까지도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게 긴 관점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짧은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거를 좀 매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종목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예, 길게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측면을 전 말씀드리는데 혹시 길게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 이자는 뭐 진리서 안 할랍니다. 예, 길게 투자 안 하세요? 예, 진리서 안 할랍니다. 너무 길면은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적점은 한 36,000원 하면 되겠죠. 네, 46,000원하고 이게 원래 근데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대형주를 뭐 짧게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건 매매 관점이 좀 잘못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조 넘어가면은 좀 이 움직임 자체가 더뎌요. 이게 한 방에 막 상한가가 올라가고 뭐 이런 류의 종목들이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게임주처럼.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슈 강하게 붙는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 주는데 GS건설 같은 건설주 같은 경우는 업황에 대한 측면들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거 실적으로 바탕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당장은 건설에 대한 업황 자체가 당장 모멘텀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관점에서는 중장기 투자 모멘텀 있을 때만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 36,000원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다만 짧게 보신다면은 정말 짧게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비중적으로 조금 하시고 그럼 보시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팔으라고요? 그러니까 36,000원에서 길게 보시면은 36,000원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예. 근데 짧게 보겠다 하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비중적으로 조금 하셔야죠. 그리고 올라온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오는 시점에서 그 비중 조절한 만큼 다시 물량을 36,000원에서 다시 싣고 그리고 목표 가격선 한 5만 원 선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미국에서도 또 인프라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이 기대감을 안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중 조절이 필요하겠다라고 대응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전화벨 울리네요. 바로 빠르게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메타랩스고요. 메타랩스 종목이시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380원에 네. 25%인데 네네. 얘기하기 미안해. 이거 너무 오래돼 갖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상담 한번 받아보고 예. 결정을 좀 해보려고요. 아우, 전화 잘 주셨어요. 또 혼자 네. 대응하시는 것보다 또 전문 위원님들께 상담 받고 결정하시는 게 훨씬 대응하기가 또 좋으실 텐데 우선 네. 저희 위원님께 또 먼저 팻말 통해서 한번 매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두 분은 매도고 한 분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네, 매수 의견 유일하게 들어주신 분한테 할게요. 예, 좋습니다. 민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우리 메타랩스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왜 공략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이유를 여쭤봐도 이게 2019년도에 매수를 했었는데요. 네네네. 그때 한 2,300원대 매수를 했어요. 최초가가. 네네네. 그러니 그때는 의류 관련주였는데 그때 당시에 네. 저희 탈모 치료제를 다 회사에서 추진한다 그래갖고 네네네. 이제 탈모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많아질 것 같아서 내 의견에 네. 그래서 했는데 이거 어제 공시가 요즘도 나오고 네. 오늘 뭐 투자도 130억 뭐 나오고 했는데도 네. 주가는 영 힘을 못 받아서 네. 그리고 뭐 IPO 자회사 상장 이슈도 이거 아몬다 상장 이슈도 있고 이슈는 많은데 네. 왜 이런가 싶어갖고 도대체요. 일단은 본 기업에 대해서 조금 같이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본 좀 기업이 잘 아까 이제 네. 탈모 관련된 그런 네네. 이슈를 가지고 매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탈모 관련돼서 이 회사가 매출이 실제로 발생되었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우리 사업 보고서를 보고 분기 보고서를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메타버스 정정했습니다. 메타랩스 관련된 네. 이제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좋겠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패션 부분, 화장품 부분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자회사 테크랩스를 통해서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아만다라는 국내 최초의 그런
데이터 어플을 좀 서비스하는 업체고, 자, 이런 데이터 어플을 대만이나 다른 시장에다가 좀 수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만다 소셜 데이터 서비스를 진행하고 뭐 점심, 저도 이거 점 한번 봐봤는데 굉장히 좀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시청자분도 한번 이제 점심 한번 어플 다운 받아가지고 한번 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회사 이제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 두피 모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자, 주요 제품 매출이 어디서 발생되는가를 이제 좀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패션 관련해서 매출이 32% 발생되고요. 지금 컨설팅 용역 관련해서 매출이 36% 발생되고, 자, 지금 소셜 데이팅 아만다 외에 24% 정도가 발생되는데, 자, 여기서 자, 지금 모바일 이식장치 관련해서는 매출액이 1% 미만으로, 자, 회사가 사실 그런 탈모 관련된 이슈와 모멘텀으로 주가를 부양시켰는데 실질적으로는 탈모와 관련된 매출액이 회사에서 발생되고 있지 좀 아직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까 계열사 상장에 대한 이슈를 물어보셔가지고 저도 이제 한번 계열 회사 등에 대한 상황을 한번 보고도 했습니다. 자, 본 회사가 지금 메타케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 회사 출자 목적은 사업 영역 확대, 신규 사업 진출, 그리고 데이팅 어플, 사업 부문 강화로 테크랩스와 메타랩스 코스메틱을 통해서 아마도 이 메타랩스 이제 코스메틱을 통해서 이제 탈모 관련된 사업들 이런 비상장 계열사들을 좀 거느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코스닥이나 코스피 상장 규정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타랩스가 재무제표상 보시면 사실은 그런 계열사들의 상장 모멘텀이 크게 좀 부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회사가 자, 15년도에 적자 전환하더니 계속해서 적자가 자, 수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시청자분이. 4년 연속 적자면 뭐다? 관리 종목 지정 사유다. 네. 5년 적자면 뭐다? 상장 폐지 사유다. 근데 이 종목은 다행히 코스피 종목입니다. 우리 코스닥 기업이 4년 적자, 5년 적자면은 관리 종목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사유가 되는데, 자, 우리 유가증권에 상장된 코스피 종목은 아무리 10년 동안, 5년 동안 적자 기록해도 상장 폐지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 재무제표 보면은 자, 계속해서 대규모 몇백억씩 적자 기록하다가 올해도 지금 보시면 자, 매출액이 분기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고 영업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 당장 내년 3월 달 이거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종목은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관리 종목 지정 사유. 네, 맞아요, 선생님. 네. 내가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걱정이신데 사실 그거는 맞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지금 제가 재무제표상 자, 만약에 이 종목이 자, 우리 자본 총계가 580억인데 250억의 단기 순손실을 발생했으면 법차손 50% 초과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요, 자, 500억에서 200억 정도의 영업 단기 순손실이 발생됐기 때문에 자, 50% 법차손 이슈가 발생 안 했습니다. 자, 우리 관리 종목 지정되려면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3개년도 중에 2개년도가 법차손을 50% 초과하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인데요. 자,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매출액은 감소했는데 우리 단기 순손실이 과거 자, 작년까지만 해도 몇백억씩 단기 순손실 발생되다가 올해는 3분기까지 자, 합하면은 자, 마이너스 12억 정도입니다. 자, 단기 순손실 적자예요. 하지만 자, 근 5년 동안 몇백억씩 대규모 적자 기록하다가 올해 3분기는 마이너스 12억 적자다. 이거는 사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던 기업이 이제 실적 어느 정도 개선되는 실적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단기 순손실이 수백억씩 기록하다가 이제 3분기 올해 3분기에는 마이너스 12억입니다. 사실 이것도 적자긴 한데 기존에 200억, 300억씩 적자를 기록하던 것에 비하면은 지금 엄청난 지금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 메타랩스 종목의 과거 차트 보겠습니다. 자, 과거 주가 44,000원에서 지금 1,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빠진 이유는 뭐겠습니까?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까지 빠졌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 종목이 당장 내년에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될 가능성을 좀 매우 낮게 보기 때문에 자,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께서 탈모 이슈로 주가가 자, 2,900원에 초기 매수 진행하시고 빠질 때
추가 매수 진행하셨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자, 이 매수 구간이 저는 자, 고가에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자, 제가 우리 강의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미 폭등했을 때 이 고가의 정상에서 사시는 게 아니라 이미 폭락한 바닥에서 사가지고 기간 보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 아쉽게도 우리는 이슈가 부각될 때 좀 추격 매수를 진행하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추셨지만 1,400원 정도로 확인됩니다. 근데 이 1,400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간 보유하면 온다라고 봅니다. 이 종목이 내년 뭐 감사보고서 시즌 3월 달에 이 종목 뭐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냐, 뭐 종토방에 뭐 이런 뭐 무분별한 그런 암투들, 내가 싸게 잡기 위해서 그런 무분별한 그런 소문들, 그런 뭐 이상한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우리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4년, 5년, 10년 적자 기록해도 관리 종목 지정 사유 아니고 제가 법차선 이슈도 올해 3분기 기준으로는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굉장히 좀 낮은 종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전주로 떨어져 놓으니까 너무 걱정이 돼갖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삼자회전 유상증자가 어제 들어오고 네. 투자금이 뭐 어디서 자회사에서 130억이 투자가 오늘 들어왔다는데 네네네. 그게 왜 이슈가 이게 뭐 그 실적 때문에 안 받는 건가요? 아, 그죠. 다른 거는 일단은 삼자회전 유상증자 들어오면 상한가도 가고 하는데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삼자회전 유상증자 들어오고 하면 네네. 요즘 같은 시점에서 막 비트 같은 것도 막 저기 들어오고 막 상한가도 가고 하는데 네. 이거는 그냥 오늘 그냥 확 밀려버렸어요. 자, 지금 우리 메타레스라는 기업이 아까 살펴봤지만 뭐 하는 기업이죠? 패션, 화장품, 패션이요. 그리고 네. 소셜, 아까 뭐 데이트 앱, 예. 이런 사업을 영위하잖아요. 자, 만약에 카카오가 삼자 배정 들어왔다 하면 상한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근데 들어온 자가 밑으로 공시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했습니다. 자, 운영자금 목적으로 시가총액 600억짜리 기업에 20억의 자금이 조달됐습니다. 자, 그리고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목적으로 40억이 조달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납입일이 12월 3일입니다. 이거 60억 납입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제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12월 3일에 돈을 회사에 들어가는 거를 실제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찌됐건 첫 번째, 자, 60억에 대한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는데 그 60억의 주인, 회사로 돈을 넣을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겠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삼자 배정 유상증자 대상자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우리 리팅 랩스라는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이 60억을 1년 동안 보호 회수를 해서 넣겠다라는 부분인데, 자, 주당 얼마에 받아갔는지를 볼게요. 자, 주당 855원에 받아갔습니다. 자, 메타랩스의 최대 주주가 이종우 님이신데, 자, 이분의 특수 관계인이 이 회사에 60억을 투자를 하겠다. 12월 3일에 돈을 넣겠다라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자, 회사로 돈이 60억이 들어오는 것은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호재가 아닌가요? 호재에 가깝죠. 우리가 회사가 지금 보시다시피 회사가 돈을 잘 벌어내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의 공급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금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네, 회사에 돈이 생기는 거니까, 현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그 현금 가지고 뭐 하겠다? 20억은 회사 운영하고 40억은 타법인 증권 취득하겠다. 근데 어떤 법인을 취득할지는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뭐냐? 첫 번째는 뭡니까? 12월 3일에 실제 돈이 들어오는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본 종목 유상증자 공시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간 이유는, 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이 주식을 매입하는 단가가 현재가보다 높게 매수를 하겠다가 아니라 855원에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주가가 940원이거든요. 지금 주가보다 싸게 60억을 매수하겠다. 주식으로 1년 보유회수 걸고 유상증자 참자 배정 참여하겠다라는 이슈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특수관계인의 평단가가 855원입니다. 여기서는요, 800원 손절 잡고 추가 매수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박스 상단까지 올라올 때 평단가 관리해가지고 수익 챙기는 전략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확인하셔야 되는 이유는 유상증자 60억 12월 3일에 납입되느냐.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확인하시고, 자, 납입되면 그 다음 이슈 뭘까요? 아까 40억 다른 법인 지분 취득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떤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앞으로 탈모 혹은 정말 뭐 메타버스, NFT 관련된 회사의 지분을, 만약에 이 회사가 40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한다. 그러면 바닥에서
조금의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도 굉장히 크게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일단 본 종목의 대주주 지분이 26% 정도 있고 네. 뭐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 지정이나 이런 이슈들은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800원 손절 잡고요. 이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855원에 60억을 투자하니까 네. 그 부분을 보고 조금 그럼 더 길게 12월 3일 날 투자금 들어오는 거를 보고 네. 850원대 내려오면 네.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해갖고 단가를 낮춰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1,400원대에 대해서 매도를 할까요? 네, 1,400원에서 전량 매도가 아니라 1,400원까지. 자, 보시면 자, 지금 2년 동안 계속해서 이 1,400원만 오면 주가가 빠집니다. 그리고 맞아요. 주가가 800원만 오면 900원만 오면 계속 올라갑니다. 자, 지금은 더 빠지겠다라고 예상하시는 것보다는 반등하는 과정에서 평단가 낮춰서 1,400원까지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익 나면 분할 매도하겠다. 네. 따라해 보시면 네,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수익 나면 네. 뭐 하겠다? 분할 매도요. 네, 분할 매도해서 수익 챙겨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잘것 메타레스 같아요. 종목 상담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시청자님들께서 또 뒤에 종목 상담이 많이 대기하고 계셔서요. 바로 빠르게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모비스요. 현대모비스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아, 나 얘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요. 아, 네. 얼마에 그 매수하셨는데요? 네, 31만 원인데요. 예, 31만 원. 네. 그 35만 6천 원까지 가서 그렇죠. 그때는 수익 실현 못 하셨고요. 더 간다고 놔두라고 해서 네네. 내 의지가 아니고 그 직원의 의지예요. 아, 네. 그때 수익 실현 못 하셨고 지금 비중은 얼마나 보유하고 계세요? 15%. 15% 가지고 계시고요. 네, 근데 아유. 이게 자꾸 저점을 깨고 내려가니 이걸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요. 돼요? 지금 주가가 1월 연고점에서 한 40%가량은 좀 떨어진 상황이라서 네. 아우 너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우선 저희 세 분의 위원님 계시니까요. 어떤 좀 예. 의견 보유하고 계실지 팻말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예, 예.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은 보유해 주셨고 한 분은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아, 조금 아까 그 열변하신 분이요. 네. 아우 또 이 열정이 또 진심이 시청자분께 전해졌나 봅니다. 미니언님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예. 우리 시청자분께서 제가 예. 추측하기로는요. 예. 아마도 애플카 관련된 이슈가 우리 주식시장을 강타했을 때 그때 아마 예. 매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예. 맞습니까? 예. 근데 우리 주식시장은요. 자, 예. 그런 이슈가 부각될 때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놈 직원이 놔두라고 그러잖아요. 모아가다고. 그 직원이 누구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장밋빛 전망을 내놓을 때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자, 맞아요. 네, 맞죠? 자, 네. 우리가 제 주말 강의 반복해서 들으신 분들은 현대모비스를 어디서 사야 저가에서 싸게 잡아가지고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자, 우리 네. 착한 마음씨 가진 분들과 제 강의 꾸준히 보신 분들은 어디서 네. 사야 되는지를 지금 동그라미 쳐놔서 보이실 거예요. 예. 주가가 빠져가지고 남들이 안 쳐다볼 때. 자, 여기서는 애플카 네. 이슈로 남들 다 쳐다봅니다. 예. 남들이 다 좋대요. 예. 그러면서 이 싸게 잡았던 사람들이 자기네들 물량을 고가에 정리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수익이 날까요?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 남들이 네. 무서워가지고 쳐다도 안 볼 때, 네, 그때 맞아요. 이제 바닥에서 과매도 구간에서 우리는 자, 이렇게 수익을 내야 되는데 예. 지금 등산 좋아하시나요? 우리 시청자분? 예. 정상에 도달했으면 네. 우리가 컵라면도 먹고 커피도 먹고 네. 물도 먹고 김밥도 먹고 내려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하늘 끝까지 올라갈 거라고 욕심부리다가는 낭떠러지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떨어져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발언이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시청자분이 네. 떨어졌다가 아니라 비유가 이제 등산로를 비유하자면 우리 네. 주식은 무조건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미 고점 정상에 위치해 있는데 어떤 종목이든 현대모비스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그 매수한 지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첫 번째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저는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그때 팔고 지금 사야 돼요. 언제 팔아야 된다고요? 아니, 그때 팔고 네.
지금 다시 사야 된다고요. 근데 타임머신이 없잖아요. 예, 근데 물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이건 이해하셨죠? 예, 예. 네, 근데 지금은 다시 싸게 사야 될 때예요, 저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추가 매수 해가지고 평단가 관리해서 이 예. 종목이 다시 자 애플카 관련된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근데 자 1월 달에 우리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엉덩이가 무거운 LG, 뭐 기아, 현대 예. 다 폭등했습니다. 우량주들 예, 예. 다 막 예. 상한가 가까이 갔어요. 예, 근데 그게- 현대차는 팔았어요. 그건 잘하셨습니다. 예. 근데 자 보시면은 애플이 우리 스마트폰의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업체잖아요. 예. 근데 애플이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카 시장으로 전환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이건 아시나요? 예. 예. 그러면은 그게 시점도 혹시 아시나요? 애플카가 언제 출시 목표로 하는지. 아, 근데 이게요. 네, 그 지난달인가 언젠가 그 수소차 공장 차린다고 할 때 네, 28만 원인가 왔었어요. 네, 네, 네. 그래 놔뒀더니 지금 또 이렇게 내려가요. 그죠. 예. 일단은 자 주식은 등산로와 같습니다. 자 이게 자 12만 원짜리가 자 40만 원까지 3배가 갔잖아요. 예, 예, 그래요. 그러면요 이게 다시 이 40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우리가 맞아요. 정상에서 정상까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여기 계곡이 있잖아요. 예. 지금은 저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가격 조정 끝났고 네. 여기서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우리 앞으로 미래차 이슈. 자, 현대모비스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할 거고요. 지금도 네, 매출액이 올해 결산 기준 40조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2년 지나면 이게 50조로 늘어나고요. 회사가 매년 꾸준한 영업이익을 내면서 실적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면 기업이 어떻게 될까요? 기업 가치가 예. 올라가고 주가도 우상향하는 게 예, 정상적인 그런 주가의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구간은 자 초기 매수하신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금 제가 강조해드리는 과거에 21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애플카 이슈로 100% 갔는데 그 시세를 다시 반납한 바닥에 위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자 20만 원, 21만 원 구간 손절 잡고 22만 원에서 23만 원 구간 조정 시 지금 비중 15%니까 비중 5에서 10%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관리하시고 이게 다시 한번 자 애플카 이슈가 2025년까지 애플이 출시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네시스 전부 다 전차종 전기차로 전환할 거예요. 큰 그림에서 보면은 현대차든 기아차든 글로벌 어떤 자동차 업체들도 내연기관 자동차는 앞으로 판매를 못합니다. 글로벌적으로 세계를 거슬 수 없는 흐름이 친환경, 환경오염, 환경 규제에 대한 이슈죠. 그래서 앞으로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고 가면 반등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과정에서 자 30만 원, 31만 원에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좀 힘들다. 지금 이래서 상담을 주셨는데 그렇죠.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단가 낮추면 이게 다시 28만 원까지 오면 본전이죠. 그러면 비중 덜어내고 나머지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더 길게 믿고 현대모비스는 투자해도 되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예를 들면 메타버스라고 하면 제가 아직 실적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보여준 게 없는데 뭘 믿고 투자를 합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을 텐데 현대모비스 실적 지금 매출액 올해만 40조, 2년 뒤에는 매출액 연간 50조 기록합니다. 근데 본기업 시가총액 지금 22조예요. 앞으로 자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내연기관 업체들이 미래차 시대로 도래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을 스마트카 시대로 바꾸면서 그 플랫폼이 새롭게 형성될 텐데 그 미래가치 가중치가 저는 아직 현대모비스가 좀 적용되지 않았다. 앞으로 자 그런 완전 자율주행 시대, 친환경 미래차 시대가 오게 되면은 현대모비스는 다시 과거의 애플카 기대감만으로 올라갔었던 이 상승분을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를 좀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근데 그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좀 빠른 청산, 조금 더 빠른 매도를 위해서 비중 5에서 10% 우리 20만 원, 21만 원 손절 잡고 22만 원, 23만 원 구간 일봉상 추세 하단에서 추가 대응을 좀 해서
다음번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익 나면 분할 매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1만 원 거기에서 추가를 하라 이거죠. 네, 21만 원, 20만 원 구간이요. 아주 네.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네. 사태 이후에 계속 이 박스권을 만들다가 거래대금 터지면서 애플카이시로 100% 올랐거든요. 근데 그 네. 시세를 다시 지금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20만 원, 21만 원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기 손절 잡고 추가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요. 네. 근데 얘가 요즘에 막 잘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 추가를 안 하고 그냥 냅두면 어떻게 돼요? 냅두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려도 가긴 가요? 저는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매출액이 늘어나죠. 예. 앞으로 10년 동안 매출액 줄어들 것 같으세요? 없어질 회사 같으세요? 매출액이 늘어날 아니죠. 회사 같습니까? 없어지진 않죠. 네, 절대 없어지지 않고 매출액은 그럼요. 꾸준히 늘어난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되면 기업 가치는 향후 10년 동안 어떻게 될까요? 예.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예. 2025년에는 애플이 애플카를 출시합니다. 예. 그 이슈만으로 40만 원까지 갔는데 예. 실제 4년 뒤에 출시한다. 근데 그 출시가 되는 시점에는 그 수혜주로 다시 한번 좀 강한 좀 매기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서 31만 원은 오는데 조금 더 빠르게 내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좋습니다. 현대모비스 종목 상담을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징어 게임 대사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죠. 좋은 비는 가장 좋은 때를 골라내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매수도 매도도 또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애플카 이슈 상승 모멘텀 기대하면서 추가 매수로 평단 낮춰서 수익 챙겨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전화벨이 울리고 있네요. 바로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LX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이슈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7,650원이요. 27,650원에 비중은 몇 퍼센트실까요? 30%요. 30% 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 손용희 위원님께 상담 바로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구매하게 되셨나요? 주변에 추천한 것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되나. 기업 그쪽을 보니까 성장성이 좋더라고요. 네, 이익률도 좋고 그래서 네. 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길래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냥 지인분들 추천으로 해서 구매하신 거예요? 매입하신 거예요? 예. 그럼 다른 회사에 대한 다른 정보는 모르시고요? 예. 우선 종합 상사잖아요. 이제 자원 개발 쪽도 하고 있고, 한데 최근 주가가 고점 대비 지금 많이 과대납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예. 네네. 지금 24,000원대, 오늘 주가가 24,000원인데 지금 27,000원대시잖아요. 예. 네, 그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너무 우선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네, 우선 이 회사가 미래에 이제 자원 개발, 뭐 니켈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 신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예. 좀 장기적인 좀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추가 매수는 가능할까요? 네? 추가 매수요. 지금 구간에서 지금 한 23,000원대 지지선을 기준으로 까지 오신다면 추가 매수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워낙 장이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돈이 묶일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저도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네네. 김성현 위원님께서 또 추가로 덧붙여 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발 요소수 사태, 석탄 대란 이런 이슈들로 해가지고 그렇죠. 관련주들이 한번 크게 올랐었죠. 이제 LX 인터내셔널이 그런 의미로 해서 이제 관련주가 아닌가 해서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분기 보고서를 한번 보게 되면은
분기 보고서의 사업 부문의 에너지, 석탄 관련한 품목 자체가 12% 수준밖에 안 됩니다. 매출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멘텀이 이쪽 부분에서 주 매출이 아닌데 다른 쪽 이슈로 해가지고 주가가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정을 지금 한 차례 고의적으로 주고 있다 이런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확하게 10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10월 초에 이렇게 올라가는 지점에서 이게 석탄발 이슈가 이제 그냥 붙어가지고 지금 올랐던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매출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냥 이슈 받아서 올랐기 때문에 조정 이렇게 주고 있고 아까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구간은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는 구간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로 보여지고 좀 길게 보시고 투자하신다면 이런 회사들은 좋죠.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네. 예, 고맙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민 위원님 짧고 굵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네. 일단 주가가 좀 10% 정도 지금 손실 구간으로 확인되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 굉장히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HMM 실적 폭발하면서 주가 날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뭐 고가 찍고 떨어지고 있긴 한데 우리 LX 인터내셔널도 실적 좋은데 단기 고가 찍고 조금 그냥 조정 중인 모습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밝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아까도 이제 우리 매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 석탄 관련된 매출액이 올해 3분기 기준 14%입니다. 근데 자 해상, 육상운송 이거 물류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했어요. 그래서 물류 관련주들 한번 매기가 유입되는 듯 하다가 지금 시장 안 좋아서 빠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두 달 지나면 연말 되면은 또 요소수 품귀 현상발 물류 대란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자, 본 종목의 이제 재무제표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연결 재무제표 보시면 자, 본 기업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됩니다. 근데 자, 매출액이 3분기 누적으로 억, 10억, 100억, 1000억, 12조를 기록했고요.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자, 억, 10억, 100억, 1000억, 4000억을 기록했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자,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는데 올해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이 4천억이라는 거는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실적 증가를 이루었다. 그 이유는 자 작년까지만 해도 매출 영업이익이 1,100억이었는데 지금 3분기 기준 4배가 올랐거든요. 영업이익의 4배 증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실적 모멘텀이 앞으로 부각될 것이다. 그리고 올해 결산 정말 막대한 영업이익이 발생될 텐데 그 실적이 내년 3월 달에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평단가 관리하시면서 우리 손 의원님께서도 2만 원 초반에서 추가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2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2만 원 초반대에서는 평단가 관리하셔가지고 올해 실적이 발표되는 내년 3월까지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견해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X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또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각각 의견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종목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봤다면 이제는 보다 더 넓게 시선을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장에 대해서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내일은 푹 쉬시고요. 아, 네. 그러니까. 네. 다음 주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김성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선별적 테마의 흐름이 좀 주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장이 네네. 이제 빠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수급이 한쪽으로 쏠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움직이는 섹터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 위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 위주로 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손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변동성이 지금 가장 크거든요. 이제 보수적인 시장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키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잃지 않는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마지막으로 민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정상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을 좀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남은 건 내리막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바닥에 있거나 두 번째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과 그런 섹터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저는 그런 섹터로 우리 화장품과 반도체 관련주를 본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하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은요. 계속해서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열려 있으니까요. 노란톡 통해서 위원님들과 소통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주유소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도록 서울경제TV에서 2022년에 시크릿 코드를 대공개하는 오프라인 강연회를 준비했죠. 12월 18일에는 일산으로 주유소 게임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유소 게임이라고 검색하시거나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검색창에는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